여러분, 빚의 74%를 법적으로 탕감받는다.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? 오늘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재정 위기를 듣고 빚의 거의 4분의 3을 없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. 무려 74%.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이렇게 높은 탕감률은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. 아니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또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자, 이 이야기의 핵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. 50대 나이에 직업도 불안정하고 심지어 코인 투자까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거죠. 정말 최악의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춘 셈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을까요? 자,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주인공 진 씨가 어쩌다가 이런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느껴집니다. 2024년 11월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활비 때문에 빌린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실패로 끝난 거예요. 결국 2025년 5월 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. 정말 벼랑 끝이었습니다. 그가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짊어지고 있던 빚이 무려 8,800만 원이 넘었습니다. 와, 이건 뭐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. 자,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법원이 힘드셨군요 하고 그냥 받아줬을까요? 천만에요. 오히려 정말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. 진 씨는 법원이 내건 아주 까다로운 관문들을 하나씩 통과해야만 했어요. 법원의 첫 번째 질문부터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. 당신 월급? 그거 진짜 일해서 번 돈 맞아요? 혹시 어머니한테 그냥 용돈 받는 거 아닙니까? 왜냐하면 진 씨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. 여기서 진 씨의 대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보통 이런 경우엔 좀 숨기려고 할 텐데 정반대였어요. 네,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 맞습니다. 하고 그냥 다 인정해버린 거죠. 대신에 실제로 일하는 사진, 가게 매춘 자료, 그리고 자기 통장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 기록까지 전부 다 제출한 겁니다. 이걸로 월 210만 원 소득이 절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죠. 자,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두 번째 요구가 들어옵니다. 최근에 빌린 돈들 그거 다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세요. 혹시 어디 재산 숨겨둔 거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야겠습니다. 하고요. 실 씨는 여기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. 금융 기록을 싹 다 제출해서 대출금은 생활비랑 코인 투자에 썼습니다. 라고 증명했고요. 심지어 예전에 친구 집에서 공짜로 살아서 숨겨둔 보증금 같은 거 없습니다. 라는 것까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산,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. 아시잖아요. 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기록도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.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와, 근데 여기서 진 씨의 대응이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. 코인은 복잡해서 추적이 어렵다? 이런 통념을 그냥 깨부숴버린 거죠. 업비트라는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전체랑 현재 잔고 증명서까지 공식 서류를 딱 제출해버린 겁니다.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말이죠. 바로 이 객관적인 사료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험난한 과정들을 모두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법원이 인정해준 최종 회생 계획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결과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주장했던 월소득 21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겁니다.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약 65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총 갚는 돈이 2,340만 원. 원래 빚이 8,860만 원이었으니까 변제율이 26%밖에 안 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빚의 74%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.
대단하죠?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에 있는 저 높은 막대가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작은 막대가 실제로 갚게 될 돈입니다. 와,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그런데 여기서 잠깐, 뭔가 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? 보통 법원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 월 변제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분은 오히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월 상환액이 줄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외부회생위원 보수라는 것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사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법원이 전문가를 한 명 붙여준 거예요.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주는 수고비, 즉 보수를 진 씨가 갚는 돈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거죠. 그러니까 진 씨가 매달 내는 돈의 총액은 똑같은데 그 돈의 일부가 채권자가 아니라 이 전문가한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자들한테 가는 돈이 살짝 줄어들게 된 거고 이게 바로 월 변제금이 미세하게 낮아진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?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의 성공 비결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조건적인 투명성. 가족회사에서 일한다는 어찌 보면 좀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죠. 두 번째, 완벽한 서류 준비.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. 세 번째, 어려운 문제도 정면 돌파. 특히 암호화폐처럼 애매한 부분도 명확하게 소명해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. 앞으로 갚을 돈의 총합이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는 많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. 이게 바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원칙을 지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. 진 씨의 이야기는 물론 한 개인의 성공적인 재기 스토리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투자 실패, 갑작스러운 실직,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. 과연 지금 우리의 사회적, 금융적 안전망은 이런 위기 앞에서 개인을 충분히 지켜줄 만큼 튼튼한 걸까요?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